연필. 네, 드로잉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이죠. 오늘은 이 연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연필에 대한 설명들은 여기저기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래도 강의 순서상 한 번은 간략하게나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듯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연필의 종류와 연필 깎는 법, 연필 쥐는 법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자, 시작해 볼까요? 연필은 흑연과 점토를 섞어 만든 연필심에 나무를 덮어씌워 이렇게 만들죠. 이 흑연과 점토의 비율에 따라 연필심의 단단하기와 짙기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연필들 끄트머리에 숫자와 영자가 보이시나요? 이 숫자와 영자가 연필의 단단하기와 짙기에 대한 표시입니다. 여기서 이 B는 블랙의 약자인데요. 앞에 숫자가 커질수록 연필의 강도는 무르고 색은 더욱 까맣고 짙게 나오죠. 반대로 숫자가 작아지면 더 단단하고 옅게 나오겠죠. 그리고 H, 이 H는 하드의 약자로 연필심이 대체로 단단한 연필들입니다. 이 연필들은 앞에 숫자가 커질수록 역으로 연필심이 단단하고 색이 옅게 나오죠. 마지막 HB는 흑연과 점토의 비율이 1대1로 H와 B의 딱 중간 정도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보통 H는 제도용으로, HB는 사무용으로, B는 미술용이란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사실 이런 구분은 무의미하죠. 특히 미술에서는 더욱 그렇죠. 단단하건 무르건, 짙건 옅건 모두 적절한 재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연필을 어떻게 깎아 쓰는 것이 좋을지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이렇게 깎아 쓰라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깎아 쓰면 정말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림 그리기에 안 되는 것은 없죠. 앞서 재료도 마찬가지지만 연필을 깎는 법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다듬지 않은 연필심을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정확하고 섬세한 컨트롤에 어려움은 좀 있지만 이런 불편함에서 몰랐던 재료의 새로운 맛을 이끌어내기도 하거든요. 잠시 여러분이 모르는 고수의 비법을 한 가지 말씀드려 볼까요? 그림 그리기의 한 가지 노하우는 이렇게 불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익숙하고 편한 방법을 의도적으로 피해 새로운 맛을 담아내는, 그림을 좀 아는 사람들만의 요령이라고나 할까요? 조리법이 다르면 당연히 그 맛도 다를 테니 그걸 이용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림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막연하고 답답한 얘기로 들릴 것 같아서요. 그래도 구체적인 방법을 한 가지 제안해 보겠습니다. 일단 연필심은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 1cm 안팎으로 이렇게 깎고요. 너무 길면 쉽게 부러지고 너무 짧으면 빨리 닳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깎은 나무 경사면과 이 연필심을 최대한 나란하게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깎으면 연필심의 옆면을 활용한 넓고 투박한 표현에서부터 날카롭고 섬세한 표현까지 다채로운 표현이 가능해지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어떤 재료이든 다양한 맛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재료의 여러 특성을 알아야 더 가능한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고 자신의 감성에 맞는 재료의 맛도 선택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연필 쥐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학원에 이렇게 연필을 잡고 그리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연필은 그렇게 잡고 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이야, 너는 시작부터 다르구나. 그렇지, 그림은 그게 제맛이지 했었죠. 역시 연필을 쥐는 법도 그림에서 따로 정해져 있을 수 없죠. 이런 식으로 잡고 그리는 화가도 있고, 물론 불가피했겠지만 그 누구는 연필을 입에 물고 또 발가락에 끼고 그리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조금은 편리하고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정말 그리기의 핵심은 아니죠. 이걸 보시죠. 새끼손가락에 끼고서도
왼손으로도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불편하게 잡은 연필, 저의 익숙치 않은 왼손은 그림을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의 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능숙치 못하고 기술이 부족하죠. 그런데 어떻게 나무가 그려지고 어떻게 풍경이 그려졌을까요? 도대체 그 무엇이 이렇게 그려지게 하는 걸까요? 그건 정말 단순하게도 그저 그리고자 하는 것을 잘 생각해보고 느껴보는 과정 때문입니다. 사과를 생각하고 느껴본다면 사과로서의 부족하고 아쉬운 점을, 이 그림에 대해 생각하고 느껴본다면 하나의 그림으로서의 부족하고 아쉬운 점을 더 조금이라도 알게 되죠. 그 아쉬운 부분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려 애쓴다면 더욱 사과답고 좀 더 재미있는 그림이 당연히 되지 않을까요? 이 과정이 바로 그리기의 핵심이죠. 이 이해가 견고하지 못하다면 제 아무리 많은 이론과 테크닉이 쌓여가도 결코 그림을 잘 그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에서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피실 부분은 제가 연필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다는 그리고자 하는 것을 생각하고 느껴보려는 저의 마음과 자세이죠. 그 마음과 자세가 조금 보이시나요? 생각하고 느껴보라. 여러분은 매 강의마다 이 이야기를 거의 반복해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림에서 성서의 복음과도 같은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지금 이 이야기를 이론과 기술은 중요하지 않으니 보지도 듣지도 말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유용한 이론과 기술은 여러분에게 분명 좋은 참고와 자극이 되고 또한 생각하고 느껴보는 여러분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거든요. 단지 그것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니 어느 순간에도 어떤 방법을 취하건 어떤 이론을 적용하건 그리기의 핵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연필 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지금 제시하는 연필 지는 방법도 마찬가지이죠. 좀 뜸을 많이 들였는데요. 자, 이제부터 연필 지는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글씨 쓸 때처럼 연필을 쥐고 그리는 방법인데요. 어릴 때부터 상당히 익숙한 방법이죠. 그래서 연필을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좋아서 보통 섬세하고 정확한 표현을 하고자 할 때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그림을 그릴 때 흔히 쥐는 방법인데요. 아래 세 손가락으로 연필을 감싸 받치고 검지는 옆을 받쳐 고정하고 엄지로 가볍게 눌러 쥐는 방법입니다. 아까 조금 전 쥐는 법에 비교해 섬세한 컨트롤은 조금 어렵지만 연필에 다양한 효과를 내기에 좋죠. 이렇게 손목을 이용해 곡선을 쓸 수도 있고 팔을 이용하면 곧은 수직선을 쓰기에도 정말 유용합니다. 또 엄지손가락의 위치와 누르는 힘을 조절해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 가볍게 잡으면 약간 가는 선을, 엄지를 점점 올려 힘을 주면 선은 점점 짙고 강해지죠. 그리고 이렇게 연필의 각도를 조절해 다양한 두께의 연필선을 쓸 수도 있죠. 연필을 깎을 때도 최대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방법을 제안했었죠. 연필을 쥐는 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이 방법을 권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들보다 그리기의 핵심을 꼭 마음에 새겨주시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연필로 가능한 다양한 표현법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연필의 다양한 맛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연필의 종류와 연필 깎는 법, 연필 쥐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